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구독자가 1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로는 좀 길지만, 구독자 100이 되면, 여러분들 제가,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그 게임 개발자를 한번 모셔서, 과연 게임 쪽, 그런 쪽은 어떻게 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게임 개발자는 제 동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자소서 작성할 때 프로젝트 잘 녹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 자소서 작성할 때 내가 엄청난 그런 학교에서 진짜 일부분에 나는 진짜 뭐 한 것도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긴 했었다. 그런데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 프로젝트 과연 이력서에 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먼저 오늘 강의를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걸로 작성할게요. 네. 공공기관 전산직에서 기술직도 포함됩니다. 전반적인 문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묻는 질문들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도 뭐 지금 이직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직을 했었고, 그리고 취업 준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쓴 이력서가 한 200군데는 넘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다양하게 써봐요. 네, 저 다양하게 써보고 한번 실험도 해봐요. 왜냐면 작년에 썼던 이력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년에 쓰니까 작년에는 그냥 떨어졌는데 올해는 붙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제 나름대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력서를 보는 건가 마는 건가 아니면 점수를 때려박는 건가 그런 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은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녹여야 되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쓰는 그 자소 중에서 웃긴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학교, 직장에서 경험했던 일 중에서 자기가 가장 열심히 했고 해결책을 제시했던 경험을 작성하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문항을 100% 일치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완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단 군대 경험 제외. 예. 왜 군대 경험 제외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들 대학교 때 프로젝트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군대 경험을 썼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군대 경험 제외라는 거는 그 공공기관이 어, 거의 남자 위주로 지원을 했고 첫 번째로 왜냐면 이제 기술직이니까 예, 기술직 그 문과 행정직이 아니니까 기술직이니까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데 군대에서 프로젝트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대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 뭐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이제 학기 프로젝트라고 하죠. 네, 학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어요. 네, 학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어요. 제가 구분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했었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반 되면 거의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졸업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졸업 작품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2학기 예, 졸업 작품 뭐 안드로이드 GPS 이용 어, 게임 어플리 게임 앱 제작 예, 이렇게 있을게요. 예, 이렇게 두 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했을 때 어떤 게 더 쉽게 쓸 수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자바 프로그램 수업했고 그냥 학기 프로젝트 수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 상해 2학기 졸업작품을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안드로이드 GPS 이용을 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다. 이렇게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여러분들 거의 2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좀 더 크게 보이잖아요. 졸업작품. 오, 졸업작품 크고. 그 다음에 엄청 노력했겠지. 1년 동안. 그리고, 안드로이드, 뭐, GPS 이용 게임 앱 제작했으니까, 모든 걸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썼었고, 졸업작품은 전혀 자소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학년 1학기 때 바로 취업을 해버려서, 4학년 2학기 때 졸업작품을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냥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딴 곳에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가 자소서 쓸 때는 대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 자바 프로그램 수업을 한 게 도움이 많이 됐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졸업작품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었고, 어차피 자바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뭐 어떤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작성을 했었고, 면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기초를 좀 다지고 온 그런 취업 준비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거를 썼냐면, 여러분들 거의 자소 쓰면 이렇게 쓰시죠? 2017년 뭐 2학기 어떤 수업에서, 저는, 뭐 어떤 거를, 저는 그 팀에서 어떤, 임무를 했고, 임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어떤 거를 도와줬고, 어떤 거를 해결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거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수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내가 맡은 분야는 어디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팀원들과의 협조를 해서, 뭐 협력이라고 하죠. 협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작성을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의 보통 이렇게 쓰세요. 네,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제가 10분 이내로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고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2017년 2학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취업 아니 그 저기 면접관들 봤을 때 2017년도 2학기에 대해서 딱 시간을 정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연계된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자기가 했던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자료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간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을 빼세요. 어떤 수업. 왜냐면 다 달라. 왜냐면 뭐 A랑 B, C 지원자가 있는데 A라는 사람도 자바 프로그래밍, B 사람은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 C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뭐 오브젝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다 다른데 어차피 배우는 건 자바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어떤 수업을 들었다는 걸 하지 말고 2학기 때 어떤 프로젝트를 써요. 예, 프로젝트. 예,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바로 프로젝트에 앞에 명칭을 해줘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다. 예, 했다. 그리고 뭐뭐뭐에서 내가 맡은 분야는 이거를 되도록이면 쓰지 마요. 예. 왜 쓰지 마냐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먼저 써주세요. 예. 문제가 먼저 발생했어요. 왜냐면 면접관들이나 그런 서류를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너무 짜증나. 왜냐면 이게 몇천 지원자가 지원하니까 골방에 앉아놓고 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제가 읽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든 프로젝트를 했고, 나는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했고, 나는 뭘 했다,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뒤에 얘기를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그 면접관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너가 자바나 뭐 C 언어나 파이썬이나 뭐 코볼이나 뭐 이런 거를 했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도대체 무엇을 경험을 했고, 무엇을 경험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닥쳤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했냐. 해결책을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로서 해결했냐. 그 해결 방안을 묻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바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그런 기술직, 완전 프로그래머가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접도 아니고. 거의 보통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얘기를 해줘요.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서 내가 맡은 분야는 뭐뭐뭐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 거죠. 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뭐 SQL 인젝션 공격으로 통해서 뭐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사건을 겪었다. 예, 문제 발생했다. 거기서 나는 맡은 분야는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럼 뭡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뭐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왔으니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안 한 거죠. 첫 번째로. 예. 첫 번째 비식별화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를 안 했어요. 예. 개인정보 암호화 안 했고. 세 번째는 뭐 SQL 인젝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쿼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입력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대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론트 엔드 쪽에는 프론트 엔드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처리하는 로직은 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든 부당이 이거였다. 그리고 팀원들끼리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같이 했다. 예, 어떤 노력을 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얘기는 많이 써도 돼요. 예, 그건 살을 붙이시고 제가 결론 이제 뼈대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했다.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해결이 됐겠죠. 예, 해결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강의를 제가 혼자 듣지는 않아요.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듣거든요. 그러면 다른 팀원들과 비교를 해야 돼요. 무조건 비교 분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뭐 A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요새는 뭐 블라인드 면접이긴 하지만 거의 오면 이제 대충 했던 프로젝트가 많고 뭐 같은 뭐 동기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뭐가 뛰어났다고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추가적으로 다른 팀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나 처리를 하지 못했고 뭐 우리만 우리 팀만 뭐뭐뭐뭐 했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퍼센테이지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예.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 60%, 뭐 80%, 80%, 예. 뭐 이렇게 할까요? 80%에 뭐 정합성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요. 예.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관에 지원을 하죠. 예. 기관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를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관에 들어갔으면 제가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표현을 해줘야겠죠. 예.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땡땡 공사에서 땡땡 업무 추진 시 땡땡땡땡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써줘요.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시라고 했잖아요. 예,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강의 찍었던 거, 그 이력서 쓸 때 그 나라점토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거를 해서 맨 뒤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치면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 이용해서 그거는 다른 쪽이겠다. 하여튼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나오는 프로젝트를 이제 발주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빅데이터에서 뭐 이런 얘기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뭐뭐뭐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제가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컨설팅 하다가 들었던 건데 그 LED 있잖아요. LED 깜빡거리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 깜빡거리는 LED 깜빡거리는 프로젝트. LED 깜빡거리는 프로젝트. LED 깜빡거리는 프로젝트가 뭘까요? 그거죠. 뭐 1초 1개, 뭐 2초 2개, 3초 3개 해가지고 이게 LED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고 이게 1초에 1개 켜지고 2초에 2개 켜지고 3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타이머죠. 이런 것도 프로젝트를 제가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넣었어요. 이력서에. 근데 웃긴 거는 결국엔 합격이 돼서 지금 제가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아니고 뭐 제주공항, 제주공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LED 깜빡거리는 프로젝트도 거기서 느꼈던 점을 반드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다른 쪽에서는 뭐 이렇게 허접하게 보이겠죠. LED 깜빡거리는 프로젝트 뭐 쓰냐? 어? 그거 남들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감 가지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포장을 했냐면 LED 깜빡거리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마침 그때 공항공사에서 그 비행기 착륙할 때 있죠. 비행기 착륙할 때 LED 아니고 뭐 다른 조명이더라고요. 뭐 항공 유도등? 항공 유도등인데 그거를 뭐 비행기 센서하고 맞춰서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나름 데서 찾아서 넣고 그 다음에 LED 깜빡거리는 프로젝트 넣어가지고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내 프로젝트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프로젝트는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엄청 작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라장터 보시고 제가 예전에 강의 찍어놓았던 거 이력서 쓰는 방법 그거 보시고 쭉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내가 했던 프로젝트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한 번씩 매칭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LED 깜빡거리는 프로젝트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저 사실 뭐 전산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태생이 전자공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트메가 이런 그 아두이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외부에서 딱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그 넣으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경험을 했고 이게 어떻게 이제 뭐 회사에 녹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포장을 해서 먹여줘야 됩니다. 면접관들이 다 이제 서류 그 전형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독자 100명 넘어가면 게임 쪽에서 일하는 제 동생 맨날 야근하고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생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했고 이런 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질문 주세요. 저도 재직 그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짬짬이 내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길어지긴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이렇게 팁을 알려주냐면 저도 거기서 얻는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말하는 그런 이제 언변도 높아지고 여러분들 각자 윈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저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더 커지면 뭐 취업 관련해서도 제가 더 뭐 1대1로 상담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시고 지금 아마 이제 취업이 이제 시즌인 것 같아요. 이제 3월, 지금 5월이죠? 3월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는 또 뭐 토익 같은 거나, 뭐 어학 같은 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뭐 자격증도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정 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10분 동안 찍으려고 했는데 20분 찍었네요. 네.